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9월 모평 아도르노의 미학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아도르노가 헤겔의 미학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헤겔은 결함이 있는 자연을 수정, 보완, 완성해야 하기에 인간은 자연을 필요에 따라 뜯어 고치고 합리적으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정원 사진을 보면요. 나무들이 차이가 없고 똑같습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동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도르노는요, 헤겔의 이런 자연관은 폭력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도르노의 현대 예술입니다. 아도르노는 자본주의의 동일성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현대 예술은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추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아도르노와 그의 스승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복제 기술을 통한 예술의 보급을 원본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뜻하는 아우라의 붕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즉, 베냐민이 대중문화를 진보적이라고 보았지만 아도르노는 대중문화의 상업성을 비판했습니다. 가의 일문단입니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에 의해니까 인과관계네요. 문화산업이 원인이고요. 대중예술이 결과입니다. 문화산업에 의해서 양산, 대량 생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 그러니까 상품화된 예술로 전락함으로써 타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대중예술의 속성은요, 전락했다라는 것이고 은폐한다는 이 두 속성이 있는 것이네요.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상품입니다.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중예술이 규격성, 똑같다는 것이죠. 그 결과 개인의 감상 능력도 역시 표준화되고, 그러니까 똑같아지고, 개인의 개성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달라야 하는 개성은 다른 사람의 개성과 다르지 않게, 다른 말로 동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일화, 획일화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랬죠. 축구 시장을 보면요. 가격표에 따라 선수를 매매하죠. 이어폰과 시계는 사용 목적이 다르니까 사용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어폰과 시계를 여러분이 1대1로 교환할 수 있죠. 1대1이니까 교환 가치가 같은 것이죠. 이때 상품의 교환이 강자와 약자 간에 불균등하게 되는 부등가 교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바꾸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 즉 개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는 장치라는 말이죠. 여러분 개성은요. 비동일성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개성이 상품,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동일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한 장치로 대중예술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리해 보면요.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을 상품화하는 것이죠.
상품화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대중예술이 원인이고 상품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 1번 선지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됩니다. 이 문단입니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 즉 교환 가치로 통일시키려는, 다른 말로 환원하려는 속성, 이것이 동일성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치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동일성이라는 아도르노의 철학 용어가 난해해서 그 뒤에 여러 표현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인문 지문의 특징이에요.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 그랬습니다. 야니까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비동일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비동일성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술은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추하고 불쾌한 것. 그게 비동일성과 같은 말이겠네요. 그에게 있어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는 다른 말로 체험하게 해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것이 비정형화죠. 비정형화 되어야 한다. 그것이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와 또 같은 말이겠네요. 여러분 그 나글의 산문단에서도 거기에 보면 비동일성이라는 말 대신에 비정형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정형성이나 비동일성이나 같은 의미겠네요.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도르노는 예술은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술은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고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겠네요. 이렇게 1, 2문단에서 아도르노의 예술관이 제시되었고요. 그 다음 문단에 그 사례가 나옵니다. 위에 헤겔의 변증법은요.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은요. 비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3문단입니다. 아도르노는 화음들을 없앤 쉔베르크의 음악, 전위 예술의 사례가 바로 쉔베르크의 음악인데 쉔베르크의 음악이나 피카소의 그림을 아도르노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와 같은 전위 예술,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것이 전위 예술입니다.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아도르노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not 직접,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는 모더니즘에서 시는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야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직접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르노에 따르면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면 거짓된 진리인 이념의 수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쉔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 즉 작품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아도르노는 보았던 것입니다. 4문단입니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서 존재한다. 아도르노는 비동일성을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가의 아도르노는요. 예술은 전위 예술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위 예술만이 바람직한 예술이다 라고 말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나에서 베냐민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위 예술이 아니어도 바람직한 예술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문단입니다.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아도르노는 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도르노의 모더니즘과 루카치의 리얼리즘이 대비되는데요. 아도르노는 진정한 예술은 모더니즘 예술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루카치는요. 진정한 예술은 리얼리즘 예술이다 라고 본 것이죠. 모더니즘에 따르면요. 사회에서 떨어져서 즉시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리얼리즘에 따르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를 직접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미학은 아도르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평생 사과를 그린 화가인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좋지 않은 작품이 됩니다.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아도르노의 생각은 나의 산문단에 있듯이 예술은 비정형적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의 사과를 한번 보시면 둥근 사과만 있는 것이죠. 즉 정형적 형태의 사과만 있습니다. 찌그러진 사과는 없네요. 그러니까 세잔의 그림은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 문단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세잔을 과소평가한 아도르노의 생각과 달리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주관적 인상을 표현한 것도 미메시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달리 얘기하면 진정한 예술은
미메시스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 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메시스의 뜻은요, 전통적으로 미메시스는 대상에 대한 충실한 모방을 뜻합니다. 아도르노는요, 미메시스를 대상에 대한 모방 더하기 예술가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미메시스라고 보았습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어려운 말이니까 다시 풀어 썼습니다.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 그것이 미메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감각될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해주면 미메시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세잔의 위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니라 그 사과에 보시면 예술가가 여러 관점에서 바라본 다각적인 사과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 사유는 생각이죠. 사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유를 재현한 것이니까, 여기 있죠? 감각될 수 없는 사유를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게 미메시스니까 세잔의 작품은 미메시스인 것이죠. 다음입니다. 3문단입니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보았지만, 아도르노는요, 미적 체험을 비정형적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했습니다. 정리하면요, 아도르노는 예술은 비정형적 형태이어야만 한다고 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나의 베냐민은 정형적 형태도 예술일 수 있다고 본 것이네요.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에 따르면 세잔의 예술은 미메시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세잔의 작품은 비정형적 형태가 아니라서 그렇다. 이게 바로 아도르노의 대답이겠네요. 아도르노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요. 예술은 미메시스인데 미메시스는 비정형적 형태여야 한다. 그런데 세잔의 그림은 비정형적 형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세잔의 그림은 미메시스가 아니다. 이게 바로 아도르노의 입장이겠습니다. 4문화입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그랬죠. 이런 주장은요, 안락한 상류층의 생활을 했던 아도르노의 삶과도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여러분 전위 예술은요 엘리트주의, 엘리트가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아도르노를 공격하고 있네요. 정리하면요.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예술의
동일화이다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아도르노의 반박을 묻는 것이 4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슬래시를 그으면 되죠. 전위 예수를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또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동일화가 아니어도 전위 예수를 추구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특히 이는,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주장은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의 사례 3가지가 밑에 나옵니다. 실수로 찍혀서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도 예술이다라고 베냐민은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진에서조차도 그 말이죠. 여기 이렇게 쓰였습니다.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베냐민이 말했거든요. 베냐민은요, 1930년대 망명 지식인으로 파리에서 글을 쓰면서 하루하루 생존을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베냐민의 글에는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진, 그리고 영화라는 것은 함께 보는 집단적인 경험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계몽의 수단으로 영화를 중시했습니다.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그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음악에서도, 세 번째는 대중예술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3가지는 모두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가 되겠네요.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 글은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달았고요. 구체적인 예로 가에, 쉔베르크, 나에는 세제안이 제시되었고요. 여러분, 가에는요, 동일성, 비동일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의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변화를 말하고 있죠. 개인이 전락했다라고 말했으니까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르니, 베냐민의 견해를 인용했고요. 가에서 소개한 이론은 아도르노의 이론 맞죠?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2번입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 대중예술에 관한 것은 가의 1문단에 나옵니다. 1번. 대중예술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요. 대중예술과 개인의 정체성은 인과관계입니다.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예술은요, 표준화하는 기능이고요. 3번. 대중예술은 상품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중예술은 은폐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5번의 대중예술은 개성을 상실시키는, 즉 동일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랬죠. 여러분, 기억은요, 세잔의 예술은 미메시스가 아니다라고 아도르노가 보았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비정형적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비정형성이 없어서 미메시스가 아니다라고 아도르노는 보았던 것이죠. 그럼 우리 1번 봅시다. 문제는 이게 없어서 미메시스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여기 뿐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비정형적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비정형적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2번 재현의 주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비정형성을 말해야 합니다. 3번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서요. 사회의 부조리는 세계의 본질과 같은 것이죠. 세계의 본질을 표현했다면 미메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사회의 부조리,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형성이죠. 비정형성에서 이것도 비정형성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답입니다. 비정형적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답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요.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정답인데요.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비정형적 형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니까 오답입니다. 5번에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주관은 무시하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형태만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도르노는 형태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하면요. 세잔의 예술은 미메시스가 아니다. 왜 그래요? 비정형적 형태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아도르노는 왜 미메시스는 비정형적이어야 한다고 했는가? 그 이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아도르노는 형태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답으로 비정형성이 없어서 비정형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답을 만들지 않고 이것으로 아도르노는 형태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라는 답으로 했습니다. 답 5번이 됩니다.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아도르노의 관점은 뭡니까? 예술의 동일화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동일화는 좋지 않다. 그런데 니은에 대해 아도르노가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거예요? 5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다. 또는 동일화가 아니어도 전위 예술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에요. 1번 봅시다.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예술의 동일화가 좋지 않다고 아도르노가 얘기했는데 동일화가 실현 불가능하다면 동일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이다 라고 하면 논의가 불필요하죠. 그리고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같다는 것이니까, 같다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1에서 4번은 모두 아도르노가 자신의 관점을 포기하는 말이 되니까 오답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잘못 출제한 문제로 보입니다. 보기 없이 선지만으로도 답이 나옵니다. 보기는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번 보면요.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 그게 A고, 나의 베냐민의 관점, 이게 B라는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작품이 나오는데요.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에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은 아도르노가 진정한 예술로 보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이 있는데, 세 번째 작품에는 사회 모순이나 부조리 체험이 없고 추함, 불쾌함, 비정형적인 것이 없네요. 그럼 1번부터 3번 A, 아도르노인데요. 아도르노는 A 첫 번째 작품에서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에서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아도르노는요. 이 뒤에 봅시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그랬는데요. 아도르노는 진정한 예술은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 드러내서는 안 된다. 드러내지 않아야 예술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네요. 선지만으로 답이 나옵니다. 4번 B, 베냐민인데요. 여러분, 그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실수로 찍힌 사진도 베냐민은 예술이라 했습니다. 의도가 없어도 예술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도 예술일 수 있습니다. 베냐민에 따르면요. 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품으로 전락시키기. 전락은 타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락시키다는 부정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바꾸다라는 것은 중립적 가치를 담고 있지 부정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락시키는 것은 전락시키게 되면 대상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락시키다는 양적 범주에 속하는 말이고요. 맞바꾸다,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바꾸게 되면 이전의 대상은 사라지기 때문에 맞바꾸다는 질적 범주에 속하는 말입니다.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전락시키다와 맞바꾸다는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답 1번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